교수님 그 허니문기이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식전 혈당 수치가 이제 90이었는데 모르고 인슐린을 안 가지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 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혈당 수치가 나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인슐린 주사를 건너뛰어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식전 혈당 수치가 90이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엄청 올라갈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일형 당뇨가 확 왔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많이 개선이 돼서 내 자녀 인슐린 분비가 다시 살아나서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인슐린이 꼭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니고 베타 세포가 최소한의 어떤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허니문 시기에도 인슐린은 끊지 않고 맞는 것이 허니문 시기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게 좋지만 한 번 안 맞았는데 또 내가 안 맞았구나 하고 나중에 가서 맞다가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니문기가 확실하다면 안 맞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번은 넘어가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일형 당뇨인들이 아침 혈당을 잡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아침 혈당을 이렇게 잡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영어로 아침을 브렉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브렉퍼스트. 근데 패스트가 공복입니다. 패스트가 공복. 공복을 깨주는 식사가 아침 식사예요. 그러니까 밤새 우리 몸이 잤어요. 굉장히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빨리 흡수해서 에너지로 빨리 전환시키고 흡수시켜야 되는데 엔진들이 다 지금 쉬었다가 같이 눈을 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 들어왔을 때 그걸 낮춰주는 기전이 적어요. 그런 해결 방법은 뭐냐? 탄수화물 줄이는 수가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아침에 해주면 피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좀 낮추면서 다른 식사를 골고루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서 자디앙이라는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형 당뇨인들도 인슐린 주사 이외에 이런 경구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슐린을 내 몸에서 나오게 해서 떨구는 작용 기전을 가진 뭐 DPP4 억제제라든지 설폰 요소제는 우리 몸에서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나오게 해서 혈당을 떨구기 때문에 베타 세포가 없는데 그 약은 먹어도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메트폴민 같이 간에서의 포도당 신생을 억제를 해준다. 소변으로 당을 빼내주는 자디앙이나 이런 것처럼 SGLT2 이니비터, 듀오, 다파그리프로진이라는 약제 같은 SGLT2 이니비터 등은 인슐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TZD로 알려져 있는 뭐 액토스라는 약 그런 약들도 인슐린하고 상관이 없이 인슐린이 있을 때 작용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카보스라고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제 같은 것들은 인슐린의 작용과 별개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주사를 안 맞아도 되겠다.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SGLT2 이니비터들 계열의 약제들을 인슐린하고 같이 쓸 때 간혹 케톤산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산증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올라가는 걸로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케톤체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소변 케톤 같은 걸 측정해보고 의사하고 잘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음식을 같은 양 먹어도 이제 최근에 막 혈당이 식후 2시간에 250까지,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사량을 좀 늘리려다가 잠깐 보류 중이라고. 근데 이거를 주사량을 늘리지 않고 피크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원인을 알아야죠. 왜 예전엔 괜찮던 혈당이 지금 올라가는 거냐? 식후 혈당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인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죠. 토탈 먹는 양은 비슷한데 단백질이 줄어들고 탄수화물이 올라갔느냐, 현미를 먹다 백미를 먹었느냐, 조금 더 정제된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했느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야채나 어육류분을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는 거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 올라가는 피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 맞는 시간이 뭐 15분 전에 맞느냐, 밥 먹고 5분 있다 맞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자세하게 면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난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것이 바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으로 조절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떤 일형 당뇨 아이 어머니께서는 이제 교육해 주시는 간호사님께서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죽은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뭐 CPAP 수치가 좀 오르면 좋겠지만 사실 그 CPAP 수치에 대해서 오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C펩타이드는 죽은 호르몬, 이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C펩타이드는 혈당을 떨구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C펩타이드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C펩타이드와 동량의 인슐린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C펩타이드가 나오면 인슐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펩타이드가 혈당을 떨구는 게 아니라 같이 분비되는 인슐린이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C펩타이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렇지만 이미 일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베타세포의 90% 이상은 파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뭐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인슐린 분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내 몸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키는 게 좋다. 어떻게? 혈당을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자가 면역 항체가 있으면 어차피 진행은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활하고 인슐린 치료를 잘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겠다. 너무 이런 거에 막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1형 당뇨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저혈당, 고혈당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병 기간도 되게 길고 저혈당, 고혈당에 이제 혈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합병증을 걱정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화혈색소 7% 미만에서 합병증의 발생 적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막 8%, 9% 됐다가 막 6%로 떨어졌다가 이런 변동성을 갖는 거는 차라리 7.5%로 유지하는 것만 못하다. 합병증의 발생을 우리가 표로 보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7%에서는 약간, 뭐 8% 되면 한 두세 배, 9%가 되면 너댓 배, 10%가 되면 한 5, 6배 이렇게 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7%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떨어뜨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없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지켜나가고 과격한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인슐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좀 혈당이 오를 때는 추가 주사를 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받아야죠. 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 결과가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제 심장 박동수를 해서 교감신경 호르몬의 흥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팀들하고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1시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시간이 넘어가면 심각해져요. 정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젊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모양을 봤더니 회의에 들어가서 막 집중을 하는데 1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시간 지나면서 이게 확 올라가더니 이틀을 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회의는 1시간 넘기지 말고 1시간 하고 쉬었다 하고 쉴 때 가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와라.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거를 뇌는 나 에너지가 필요해.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좋은 반응이에요. 근데 만드는 혈당을 쓰질 않는 거예요. 뇌는 별로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아주 뭐 조금의 포도당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만 앉아서 신경만 쓰고 있으면 혈당만 올라가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간 교감신경을 푸는 방법은 에너지를 써주는 거니까 과격한 운동 같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 딴 날에 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너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받는다. 자기 전에 땀을 흠뻑 내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엄청 뛰든지 뭘 해서라도 완전히 몸도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 힘든 만큼 몸이 힘들면 내일 아침은 편합니다. 머리만 힘들고 몸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일형 당뇨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데 내가 조금 다른데 내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잘 좀 주변을 설득하고 조심스럽게 잘 타협을 해서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